긍정심리학 좋기는 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살면 바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소장, 본능대학교 총장 김태흥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옥계에 있는 한국여성수련원에 강의를 나온 김에 이곳 뒤편 솔밭길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긍정심리학의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본능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긍정심리학,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다리가 매우 아픈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더 스트레스만 받고 나만 힘들어지니까 이럴 때 긍정심리학이 매우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아니 헬스장도 돈 주고 가는 판에 이게 웬 공짜 헬스장이냐라는 마음을 바꾸면 오히려 계단을 올라가는 게 즐거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호텔에서 룸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매우 힘들고 열량 소비도 많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그 룸 청소하는 일에 소모되는 칼로리를 알려주고 그리고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칼로리를 알려주고 오히려 그 룸 청소하는 것이 헬스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력 운동이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살이 빠지고 룸 청소하는 일이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에 관한 일은 긍정심리학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개인사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주변 환경의 문제일 때는 이것이 희망 고문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감정노동 사례입니다. 매일같이 감정노동 고객에 접점해서 악성 고객들이 와서 땡깡을 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면 이것은 긍정심리학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위치가 비정규직이거나 일자리가 불안할 때는 더욱 가중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는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자리 때문에 또는 이 사회의 구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긍정심리학은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이 긍정심리학의 문제는 일의 문제를 개인의 내면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내면의 문제를 모든 것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사일 때는 가능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프랑스 사람들이 항상 긍정적이었다면 외부의 조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면 프랑스 대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초기 개척 당시에 영국의 탄압과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자기 일자리에 연연했다면
오늘날의 강대국 미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교묘하게 우리를 올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자유주의, 그리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긍정심리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긍정심리학,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 나의 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연구소 소장, 본농대학교 총장 김태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